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지난 3월 주총에서 존재를 밝힌 게 네이버와 마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칩의 존재와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초기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가 왜 추론용 AI 칩의 대안이 되기 힘든지가 잘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칩을 통해서 AI 추론 시장에서 맞춤형 칩의 가능성도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 마칩은 지금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초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는 챗 GPT 대비 한국어를 6,500배 더 학습한 모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형 서버에 최적화된 LLM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당시 네이버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너무 느리고 무거워서 운영 비용이 많이 나오는 문제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팹리스와도 접촉도 했는데요. 하지만 협업으로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거대 언어 모델 LLM 경량화에 관심이 많던 삼성과 AI 특화 반도체, 즉 자체 설계한 AI 칩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가격인데요. GPU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호퍼 100의 경우는 4만 달러죠. 하나 5천만 원입니다. 차세대 GPU 블랙엘도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앞선 노드인 TSMC 3나노가 아니라 예상 밖의 4나노를 썼음에도 역시 가격이 4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만큼 비싸고 엔비디아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담으로 그 실제 리사수 AMD CEO도 엔비디아 GPU가 높은 가격 때문에 초기 AI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현재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기엔 네트워크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 4나노에 AI 칩을 맡긴 그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도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쏟아부었다는 100억 달러의 막대한 연구 개발비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그 독점 인터커넥트 기술인 NV링크를 고집하면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짐 켈러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리스크5 기반의 칩을 만들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유독 더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 엔비디아 칩 자체의 성능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도구 등 생태계도 잘 구축했기 때문에 당분간 학습용에는 엔비디아 칩의 대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싸도 엔비디아 H100을 쓰는 것이죠. 학습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GPU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칩을 쓰다간 데이터 센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와 삼성은 학습용이 아닌 추론에 최적화된 AI 칩 개발에 나섰고 마칩을 올 연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이미 그 FPGA 형태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통해서 설계 효율성 검증을 마칩은 마쳤는데요. 크기가 일단 그 엔비디아 칩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격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H100이 5천만 원이라면 마칩은 5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은 기존 칩 대비 8배 가량에 이릅니다. 전력 효율이 뛰어난 이유는 엔비디아 GPU가 HBM을 활용하지만 마칩은 저전력 D램, LPDDR을 사용합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데이터 병목 형상을 8분의 1로 줄였다고 경기현 사장이 밝힌 바 있죠. 사실 추론용 AI 칩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 학습용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초기 AI 시장은 학습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AI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 추론용 AI 칩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효율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아마존 같은 빅테크도 인퍼런시아라는 추론용 칩을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실제 칩 업계에서는 삼성의 마칩이 아마존의 자체 반도체 인퍼런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AI 추론용 칩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톰스 하드웨어도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칩이 실제
나와서 성공적인 대비를 하게 되면 많은 얘기거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칩 설계 혈안인 빅테크 입장에서는 칩 구매 문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 메타 같은 기업들이 다 그런 대기 수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은 판매 계획은 일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 절대라는 말은 없는 것이죠. 조건이 맞으면 칩 판매에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마칩의 성공이 확인된다면 삼성과 함께 칩 제작과 관련한 협업을 타진하고 나설 빅테크들이 대기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미 그 엔비디아 GPU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해서 운영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은 다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A100 GPU만 해도 소비 전력이 400W, H100은 700W에 달합니다. 올 연말 나온다는 차세대 GPU 블랙엘은 대형 에어컨 수준인 1000W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 수만 개의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이 한 개, 개당 한 개가 대형 에어컨 수준의 소비 전력을 잡아먹는다면 그 전력 소모가 엄청난 것이죠. 엔비디아는 지난해 호퍼100 그 H100을 150만 개 팔았고 올해는 200만 개 판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합치면 350만 대인데요. 칩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비 전력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칩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최적화, 경량화가 앞으로 중요 하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마칩의 성공은 삼성의 아픈 손가락인 파운드리 살림을 펴게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인 시장에서 삼성은 기성 메이저 팹리스의 칩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텐스토렌트, 그로크와 같은 스타트업 칩 제작에 더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삼성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강점은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를 다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제작을 염두에 둔 칩의 각종 조합에 삼성은 경쟁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살리면 이 최적화가 중요해진 AI 시대에 파운드리 일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이버가 결국 삼성과 손을 잡은 것도 삼성이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요자의 고민에 더 공감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칩 제작을 염두에 둔 칩 설계에 아무래도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도 자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능통한 만큼 삼성과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연구에 나섰고 이번에 마칩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파운드리가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크게 치중된 상태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결국 파운드리도 도약이 가능한데요. 이번 마칩과 같은 AI 칩으로 프로세서로 일감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칩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